자, 이제부터는 소민, 석양별곡, 진달래꽃, 가시리 이렇게 우리나라 한해정서를 대표하는 작품들과 관련된 시험 선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 어디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아니면 또 막 잘 모르는 그런 뭐 정보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 과정에서도 필수적이지만 요 중학교 때부터 요 한해정서는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상 정말 강조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2번부터 16번까지는 여러분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풀어봐야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번.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대조하여 이 시의 모든 자연물들은 화자의 감정과 대비를 이룬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좀 어려웠던 시험 선지는 그대로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좀 너무 답이 보이는 것들은 한번 좀 꼬기도 하고 그랬어요. 얘는 지금 제가 한번 살짝 꼰 건데 체크 좀 해봅시다.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대조하여 여기까지는 맞아요. 왜 맞냐면 필기를 좀 해볼까요? 맞는 이유는 자연현상은 앞에 여러분 작품을 좀 보세요. 비갠 다음에 뚝에 갔더니 풀빛은 푸르러. 비를 맞고 난 다음에 이 풀빛은 푸른 색깔이야. 그 다음에 요게 영상이 숙제인 사람들은 이거 필기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사는요. 인간이 겪고 있는 일. 여기서 인간은 화자죠. 그런데 이 화자가 뭘 겪었어요? 누군가와 이별하는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감정이 어떻겠어요? 슬프겠죠. 자연현상은 아름답게 푸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슬퍼요? 그럼 대조가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시의 모든 자연물들은 감정과 대비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모든 자연물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자연물은 그래요. 지금 방금 쓴 풀빛도 있습니다. 얘는 대비를 이루는 소재가 맞아요. 얘는 맞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3구, 4구 가면은 거기에 강물 나오죠. 대동 강물. 이 강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요거는 내 눈물이 떨어져서 만들어졌대요. 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래서 강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대비가 맞지만 내 눈물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강물은 대비가 아닌 거지. 내 눈물의 결정체인 거지. 그래서 모든 자연물은 대비를 이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답은 X가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나요? 13번. 영원한 자연사와 유한한 인간의 이별을 대조함으로써 이별의 애달픔을 더욱 고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렇죠. 자연은 늘 푸르러. 늘 푸르러. 여기서 풀빛인 거야. 근데 인간이 유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어린 친구들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우리 학원에 어려봤자 중2, 중3이야. 그런데 나는 이런 말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고등과정인 친구들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한하다는 거는 자,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인간의 한계를 또는 가변성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랑했으면 뭐해? 이렇게 이별하면 끝인 걸. 아무리 여기서 데이트할 때 좋았으면 뭐해? 이렇게 이별해서 오면은 눈물을 흘리는 건데.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물과의 대조를 통해서 그 한해정서, 애달픔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 요거 체크해 주세요. 위시의 비는 비극적 정서를 자아내고 아니야. 틀렸어. 니네가 그냥 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찾으면 안 돼. 비는 비극적 정서가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쓰리시옷으로 살펴볼까? 비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야? 비가 그치고 났더니 슬퍼지는 게 아니라
B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풀빛이 푸른 거죠. 맞아요? 풀빛이 푸르기 때문에 얘는 비극적인 정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 계속되는 슬픔을 고조시키는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시키고 있다. 여기서도 슬픔을 고조시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을 그리워 흘리는 눈물로 끊고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으리라는 진솔한 표현은 이별의 정한을 표현하고 있다. 그치? 자, 여기서 진솔하다는 건 뭐냐면은 나 너무 슬퍼요 라고 과장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빨리 써야 돼. 과장법으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장법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떨어뜨린다 한들 이 눈물이 강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 강물은 마르지 않아요.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물에 또 어려운 말 나오네. 원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럼 원형적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야. 그래서 하나로 충만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은 물은 이후 밑줄 만남과 재생의 의미로 승화되고 있다. 여기가 틀렸네. 여기가 틀렸어. 이 작품은 만남과 재생의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X예요. 자, 그 다음에 서경별곡 진달래꽃 가시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근데 너희들이 그치? 아무리 저건 유명한 작품이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작품을 그치? 이제 막 시작하거나 또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여기서 순서를 선생님은 이렇게 써볼게요. 가시리 그 다음에 서경별곡 요런 빈칸을 만들어 놓는 거는 이렇게 쓰시라고요. 안 그러면 뭐 포스트잇 꺼내고 막 노트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개념을 정리하는 책은 이렇게 좀 여백을 좀 둡니다. 가시리 서경별곡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일단 2개 묶을 거예요.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묶고서 뭐라고 쓸까요? 고려가요라고 써볼게요. 고려시대의 노래가 고려가요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렇죠. 현대시예요. 현대시라고 대답해요. 김소월이 썼죠. 그죠? 그러면 가시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꼭 알아야 돼. 중학생도 알아야 돼. 고등학생 당연하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별을 당했어. 그치? 이별을 한 상황이야. 그래서 어때? 되게 슬퍼. 나 어떻게 살라고 가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만큼 슬퍼.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지? 잡아두고 싶지만 진심. 잘 써라. 진심은 뭐야? 잡고 싶어요. 근데 내가 계속 잡으면 내가 더 싫어질까봐. 나에 대한 마음이 더 떠날까봐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 진심은 잡고 싶지만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 보내드리는 거야. 일단 보내드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기대? 재회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이야.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다시 선생님이 시를 한번 외워볼게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정말 제 마음은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가시는 님을 보내드리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잡고 싶은데 자신의 마음과 달리 꾹 참고 내가 쓰는 대로 써. 정말 꾹 참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서경별곡은 좀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도 들어와 있는 작품인데요. 저는 서울 여자예요. 나는 도시녀예요. 나는 거기다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벌죠. 그래서 저는 서울을 너무 사랑해요. 역시 내 사랑 서울이에요. 난 정말 완전 도시녀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좀 약간 자신감 있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자신감 있는 나지만 만약에 당신과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다면 이별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난 다 버려요. 도시, 직업,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어요. 다 버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굴 선택해? 당신과의 사랑을 이걸 선택하겠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사랑꾼이야, 사랑꾼. 적극적인 사랑꾼. 사랑꾼인 거지? 꼭 기억합시다. 그렇죠?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극적인 사랑꾼이라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달래꽃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얘는 어때? 말도 하지 않고 보내드린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뿌려준대. 봐봐. 이별을 할 때 입 닫고 보내준대. 고이 보내줘. 나는 고이 못 보내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꽃을 뿌려준대. 가시는 걸음마다 밟고 가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서 절대로 당신이 내 눈물 보면은 부담될까봐 눈물도 흘리지 않을게요. 이게 안 슬퍼서가 아니야. 너무너무 슬퍼. 슬픈데 내가 당신 앞에서 참고 티내지 않겠다. 참아보겠다. 이런 뜻이야. 참아보겠다. 이런 뜻이야. 참아보겠다. 그럼 봐봐. 너무 참아. 너무 선생님이 쓰는 대로 써. 너무 참는 여자야. 병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아무리 작품이 있어도 머릿속에 기본적인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쵸? 자, 얘는요 소극적이에요. 왜 소극적이에요? 잡고 싶은데 보내주잖아요. 근데 보내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한번 보내줘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쵸? 되게 적극적인 스타일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하지? 숨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 얘는 진짜 너무 참아요. 여기다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자,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누가 더 소극적일까요? 얘가 더 소극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장 소극적인 것은 뭐라고 써줘야 돼? 진달래꽃이라고 써줘야 돼. 미래지향적인 거. 먼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건 얘는 누구야? 가실이겠지. 가실이야. 왜요? 내가 일단 보내주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재회를 소망하기 때문에. 가장 포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장 이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는 건 진달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인종적인 거. 여러분 인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황인종 이런 거 아니고 참고 따르는 거예요. 누굴 따르냐면 님의 선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가장 참는 거 진달래꽃이죠. 그 다음에 가장 간접적인 거. 여러분 이때 간접적인 것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솔직하지 않은 애는 진달래꽃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별표. 자, 이 간접적이라는 거는 그래 일단 쉽게 가볼까? 직접적이 아닌 거야. 그럼 직접적이 아닐 때는 완전 직접적이 아닐 때는 완전 반대로 표현하는 거거든. 여기서 반대로 표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봐봐. 슬픈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 이렇게 연결시켜볼까?
이게 간접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시리와, 그러니까 가시리하고 진달래꽃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써볼게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무 붙잡으면 질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은 좀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모두 이별의 정한이다. 네, 둘 다 이별을 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가시리하고 진달래가 모두 정형시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정형시는요, 형식이 정해진 시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얘는요, 일단 자유시예요. 현대시니까. 현대시들은 형식이 없는 자유시고요. 얘는요, 세모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세모예요. 그래서 사문보를 지켜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정형적이지만 나머지는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해요. 나머지는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려가요는 이렇게 쓰자. 고려가요의 정형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온다면 사문보냐 아니냐, 후렴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내신에서 나온다.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성이 이 내신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학교 선생님의 그 설명을 좀 잘 수업 때 들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그 갈래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조보다는 고려가요가 좀 더 자유로워요. 자, 시조가 훨씬 더 정형성이 강하고, 얘는 무조건 정형시야.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얘는 정형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시조는 몇 줄을 써야 되는지, 글자 수를 어디서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까지 다 정의가 되어 있거든? 근데 고려가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형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문법, 분절제, 후렴구라는 요 형식이 있긴 하지만 얘보다 빡세진 않다고. 그래서 얘는 정형성이 이렇게 비교된다면 이래요. 그런데 고려가요가 누구랑? 현대시랑 비교를 당하면은 상대적으로는 얘가 3분의가 있으니까 얘가 더 정형성이 있는 거예요. 얘가 더 정형성이 있는 거고, 얘는 완전 형식이 없고 얘는 자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 좀 학년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거,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하는 말들 있죠?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7호조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요게 김소월의 율격이에요. 이런 건 공부 영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뭐 약간 국어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건 진짜 완전히 학습하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김소월은 사문법 7호조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7호조가 뭐냐면 7글자, 5글자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이런 식인 거죠. 가나는 그렇죠. 한해 정서를 잘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가에 비해 나는 아니죠. 아니라고 했어요. 가장 간접적이라고 있죠. 가장 간접적.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의탁한 가와 달리 아니죠. 자연물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진달래꽃이죠. 그 다음에 나는 감정이입 아닙니다. 가의 역설적 없습니다. 진달래꽃이죠. 얘가 진달래꽃 맞죠? 위에 봐봐. 너희들은 보고 있지? 책이니까. 나가 진달래꽃이다. 자, 이거 표시해놓고 선생님이 이거 고3 수업할 때 했었어요. 진달래꽃에는 역설도 있고 반어도 있다. 그 다음에 가는 이별의 상황에 체념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까지 끊고 염세적 태도가 드러난다. 요거 X야. 염세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염세가 세상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거야. 이게 염세적이거든? 이거 무슨 세상에 대한 염증이야. 세상에 대한 염증을 느꼈으면은 재회를 선언하지 않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기로 넘어간다. 딸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별 상황이구나.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겉으로는 원망하고 있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사고나 나버려라. 넘어져라. 병나라.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원망을 하지만 여기 있는 속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연애를 잘해요. 이거는 병나라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 돌아와.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이런 의미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를? 사목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그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음보야, 얘들아. 그래서 yes. 이별에, 어머, 여기 아까 글자가 빠졌네요. 이별의 상황에 대한, 그렇죠. 원망의 정서가 겉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일단 드러나 있잖아요. 그쵸? 일단 보이면 yes야. 님을 원망하고 있어. 왜냐면 발병나라. 너 안 좋아지면 좋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대놓고 발병나라 이 새끼야 이러고 있는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지. 미래의 일을 가정함으로써 이거 뭐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랬어. 가신다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래서 밑줄 잡아. 이별을 만류하는 이게 속마음인 거지. 그치?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했던 거 요만큼을 어디다 담아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밑줄 좀 칩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되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플러스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요? 마이너스가 필요하대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사랑을 위해서 이별을 하자고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리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직녀요 라고 했어. 얘가 이제 청자야. 구체적인 청자야. 구체적인 청자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화체라고 하는 거야. 대화체. 그래서 직녀요. 직녀를 불렀어. 얘들아, 그러면 직녀의 boyfriend는 누구야? 누구지? 몰라? 속 끌고 다니는 애. 견우야. 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해 볼까? 이 시는 견우, 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근데 우리가 바탕이라는 말을 안 쓴다. 모티프라는 말을 쓴다. 모티프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야. 그러니까 견우, 직녀는 어떤 애들이야? 364일은 이별하고 있다가 딱 하루 7월 7성날 만나는 애지. 7월 7일에 만나는 애지. 딱 한 번. 그럼 이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얘네들은 그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이별을 하고 있어야 돼. 아, 속에는 이렇게 진실된 이해 가능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걸 뭐라고 하죠?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를 한다면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고3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고3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역설법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죠?
겉모 속짐밖에 얘기 안 해요. 그쵸? 그래서 겉으로 왜 모순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을 펼쳐봤을 때 어떤 진실된 의미가 있는지. 그치?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볼까? 7월 7일 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만남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시간은 다 이별을 하고 있는 게 그게 견우직녀선화의 특징이잖아?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라면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되네. 돌아서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몬만이 있어야 하네. 문학을 좀 하는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있어야 하네. 있어야 하네. 이런 거 반복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 보여야 되겠죠? 직녀야,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돋아나는 불싹을 나는 새기고 허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배틀의 북을 돌리게. 자, 여기서 우리 애들이 실수해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모래밭에 있는 거다. 직녀가 모래밭에 있는 거 아니야? 직녀는 어디 있는 거야? 그래, 구름에 있는 거야. 근데 어때? 직녀 옆에 모래밭이라고 써 있으니까 니네는 아, 직녀가 모래밭에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눈썹 같은 직유법이야.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7월 칠성 나왔잖아.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각자 일을 잘하자. 그래서 각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만나는 날까지 우리 잘 지내보자. 그리고 만나자. 역설적이죠. 맞죠? 이별을 승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설화 차용했죠. 어떤 설화? 견우직녀설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38번. 이별이 사랑의 과정이라는, 그렇죠.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막 맨날 만나고, 맨날 붙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큰 사랑이 아니야. 찐 사랑이 아니야. 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좀 더 멋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가로막는 장을 부리면서 또 얘네들이 만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은하수예요.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한 시는 표현할 거는 뭐니에요? 이게 불타는 홀몸입니다. 저런 거 정도는 좀 알아놓자. 그러니까 홀몸은 혼자 있는 상태인데 너무 그리운 거야. 얼만큼? 불타게 그리운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면 53번까지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눈물. 벌써 눈물이 나왔어요. 선생님 늘 말하는 게 뭐죠? 감정서술어. 여기다 써줄게. 감정을 드러내는 그걸 선생님 표현으로는 감정시어라고 할 거야. 감정시어에는 동그라미를 친다? 얘들아? 무조건? 왜 그러냐면 니네한테 무조건 동그라미 쳐. 그러면은 니네가 잘 기억을 못해. 근데 왜 감정시어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시라는 거는 뭐지? 서정을 드러내는 거지. 서정이 뭐지? 정서지. 정서는 뭐지? 감정이지. 그치?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겠지. 그럼 눈물에 왜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어? 눈물은 바로 슬픔이라는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 물론 100%는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단 슬픔의 감정을 좀 생각을 해놓자. 피를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이게 저승길이야.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해놔야 돼.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산만리. 여기도 저승의 세계야. 그 다음에 서쪽을 저승이라고 해석하는 시가 있으면 여기에는 불교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어요. 선생님 늘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이 늘 걱정인데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고민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영상을 주면은 나는 그것만이라도 그냥 따라서 필기라도 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제발
걱정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시님의, 그럼 님이 저길로 갔으니까 죽은 님인 거야. 아, 그러면은 죽어서 이별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시가 되는 거예요? 사별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산만리. 자,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펜 꺼냅니다. 꺼내세요. 꼭 꺼내세요. 그 다음에 꺼냈니? 뚜껑 여세요. 그 다음에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 여기 하이라이트. 굵게 해야지. 밟으신 길 하이라이트. 서역산만리 하이라이트. 너무 굵네. 그 다음에 흰옷깃, 그치? 가업신님, 그치? 파촉산만리.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밑줄 친 것들은 다 죽음, 저승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들이에요. 신이나 삶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뚜리라고 했어. 이거는 뭐냐면 님을 위해서 신발이라도 만들어 둘 걸 후회야. 해준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잘해줘야 돼. 은장도, 동그라미. 여러분, 은장도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화자가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그쵸? 여성 화자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푸른 날로 그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을 엮어드릴 걸. 근데 되게 가난해, 이 여자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왜 신발이라도 만들어주지 못했냐면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사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머리털이라도 잘라서 뭐 해줄 걸? 신발이라도 엮어드릴 걸. 여기 안에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 했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찾아있지. 대놓고 감정인 건 괜찮은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후회의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친 밤하늘에 목이 젖은 새에 눈이 감겨서 제피에 취한 시간, 귀촉도 온다. 귀촉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새는 외워야 돼. 이거는 저기 주변에 고등학생 있으면 우리 중학생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 정서 나타내는 새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알겠지? 그 다음에 새가 온다고 했으니까 감정 이입이에요. 그 다음에 니마 하고 부르면서 영탄적으로 끝났습니다. 누굴 혹격조사로 부르면 영탄적인 거예요. 41번 볼게요. 안타깝죠. 그쵸? 님이 죽었으니까 안타깝죠. 감정이 밉달했죠. 그 다음에 제외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대체로 사문법의 율격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음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맨 앞부분 가서 좀 끊어볼게요.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지워야지 또 헷갈린다네요. 됐지? 그 다음에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산물리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겠지? 이거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근데 대체로라고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몇 줄만 하면 되는 거야. 영탄적 잡아드렸죠. 그쵸? 자,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중요한 거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갑니다. 슬픔이 너무 길다. 자, 확률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거 괜찮죠? 이거는 감정을 뭐 했어요? 시각화 시켰죠. 구체화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추상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알아야 돼요.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놓듯 돌을 놓아 여인아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이 노듯돈 다짐 듣고 우리 만나 우리들 슬픔은 끝난다 우리를 만나나. 자, 재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쵸? 어디서? 여기서. 그 다음에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신념. 그치? 뭐야? 이별이 끝나야 된대. 그 다음에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대비하는 건 송인 같은 거였어. 가로를 안 만들어놨네. 자, 여러분 여기 48번까지 할게요. 왜냐면 뒤에는 고전 문학이라서 제가 다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꼭 미리 공부하시고 필기 정리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